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민선 6기 출범 1주년 특별기획 MBC 토론 시사데스크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순천시 행정을 짚어봤습니다. 토론 자리에서 순천시장과 의장은 순천이 국가를 대표하는 정원도시로 탈바꿈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현안 가운데 하나인 문화예술재단 설립에는 이견을 보였습니다. 박민주 기자가 주요 토론 내용 정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선 6기 출범 1주년. 조충훈 순천시장은 지난 1년간 자연과 생태라는 시대정신을 실천한 한 해였다고 자평했습니다. 순천만 정원이 국가 대표 정원으로 거듭나며 정원 문화의 산실이 됐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정원을 대표한다라고 하는 대표 선수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대한민국에 아직 없는 정원 문화의 새로운 산실이 되고 그와 함께 자연적으로 부수적으로 따라올 정원 산업의 메카가 된다라고 하는 점을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서. 민선 6기 대표 공약 가운데 하나인 순천시 문화예술재단 설립은 시각이 달랐습니다. 조 시장은 시정의 중요한 한 축이 된 문화예술 분야는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관 주도보다는 민간 주도를 강조했습니다. 또 순천에 있는 문화예술인들이 상당 부분이 거기에 동감을 해주고 있다는 상황을 볼 때 이번에 6개월 내지는 1년 늘어지는 기간을 과연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걸 고민하면서 의회와도 많은 대화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순천시의회 김병권 의장은 재정부담과 문화예술재단의 운영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하는 보다 폭넓은 시민 의견 수렴 과정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재정 문제, 그다음에 문화원 관련 문제, 비용 편익 분석 등 이에 따라서 시민의 뜻을 이렇게 우리 의회에서도 묻는 절차가 부족했기 때문에 문화예술재단에 대해서 지난번 예산이 삭감된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 시장은 교육도시인 순천에 오는 2018년까지 예술고등학교를 신설하겠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순천대 의대 유치 등과 연계한 지역 명문고, 명문대학 육성 방안도 나왔습니다. 좋은 학생들을 이 지역에 그대로 유치한다는 점에서도 의과대학을 만들면 그 학생들이 이 지역에서 다시 의료 활동을 할 것이고 그것이 이 지역의 경쟁력으로 남게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그 명문대학을 좀 만들어보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조충훈 순천시장은 남은 임기 동안 도시재생과 에너지 자립도시 기반을 구축해 대한민국 1등 행복도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전국 학교들의 축제이자 공교육의 흐름을 보여주는 대한민국 행복학교 박람회가 어제 개막식을 갖고 사흘간의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권남기 기자가 현장 다녀왔습니다. 스캐너를 들고 천천히 주변을 돌자 앉아있는 학생의 얼굴이 모니터에 나타나고 곧이어 3D 프린터로 흉상이 만들어집니다. 실제 그대로 나오니까 또 더 좋은 것 같아요. 로봇 쪽으로 갈 생각이 있어가지고 여기로 들어온 거예요. 로봇이 춤을 추고 한쪽에선 조랑말 인형을 만들기에 분주합니다. 선생님들은 저마다 자신들의 학교에서 이뤄지는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예능 활동에 상당히 좀 관심 있는 학생들이 많아서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그 학교를 운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올해로 6번째를 맞는 대한민국 행복학교 박람회가 사흘간의 일정으로 여수에서 열렸습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엔 전국 155개 학교가 참여해 학생 동아리 공연과 체험 행사 등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선보입니다. 특히 이번 박람회는 자유학기제와 같은 공교육의 방향과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본인 스스로가 지혜를 터득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 다양한 체험 활동을 시켜주는 것이 오는 18일까지 열리는 이번 행복학교 박람회에는 학생과 교육 관계자 등 15만 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 내년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여수시가 시범 운영 학교에 대해 소요 예산을 지원합니다. 여수시는 관내 12개 중학교의 자유학기제 시범 운영을 위해 모두 1억 3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여수시는 학교 측과 문화유적 답사, 해양 레저 체험 등 다양한 운영 방안을 논의하고 학생들의 자유학기제 참여를 독려할 방침입니다. 내년부터 중학교에서 전면 시행되는 자유학기제는 한 학기 동안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진로 탐색과 현장 체험 활동을 강화하는 새로운 교육 사업입니다.
포스코 권어준 회장의 파격적인 경영 쇄신안이 발표되면서 지역 경제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광양상공회의소는 포스코 권어준 회장의 5대 경영 쇄신안 가운데 계열사 간 거래, 납품업체와의 거래 관행을 100% 공개 경쟁으로 바꾸겠다는 혁신안에 대해 향후 지역 경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의주시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권 회장이 임기 내 국내 47개 계열사 가운데 절반을 줄이겠다고 발표하면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11개 계열사 가운데 일부 계열사가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될지 여부에 대해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유대회를 치르기 위해 새로 지은 경기장 4곳에 사후 활용 방안을 내놨습니다. 재정 부담은 최소화하고 시민들의 활용도는 극대화하겠다고 합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지난 14일 폐막된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 대회가 열린 37개 경기장 가운데 4개 경기장만을 신설해 저비용 고효율 대회라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Gwangju and the organizing committee wanted to spend as less as possible of money because it has a cost and it has a cost for the citizens of Gwangju and for Korea. 광주시는 대회를 위해 신설했던 4개 경기장도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지역사회 문화 거점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남부대 수영장은 국내외 수영 대회는 물론 훈련장으로 쓰면서도 시민들에게 개방해 생활체육 공간으로도 활용하게 됩니다. 광주여대 체육관은 기본적인 스포츠 행사 말고도 헬스장과 공연장 등으로 활용될 계획입니다. 특히 해당 대학과 협약을 맺어서 시설 운영을 맡기고 적자가 날 경우에는 10%를 초과한 금액만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대학이 성실히 관리를 해서 적자를 발생이 안 되도록 하면서 그래도 혹시라도 모를 재정 적자가 있을 때는 나머지 비용은 우리 시가 부담한다. 광주국제양궁장은 양궁대회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축구장 등으로 활용되고 진월 국제테니스장은 시체육회에 위탁해 동호인과 주민을 위한 시설로 쓰이게 됩니다. 그동안 국제스포츠대회 이후 혈세만 먹는 애물단지로 취급받아온 경기시설. 유대회 성공 개최에 이어 광주시가 사후 활용의 모범 사례를 만들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세월호 실종자 가족이 머물고 있는 팽목항 시설물들이 계속 빚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민안전처가 진도군에 관련 예산을 이달 안에 주겠다고 했는데 이번 달도 예산을 받는 게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계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월호 사고로 동생과 조카를 잃은 권호복 씨의 팽목항 숙소. 설치된 지 1년이 지나면서 곳곳이 수리가 필요합니다. 급기야 지난 태풍 때는 방 안으로 빗물이 들어오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 물이 지금 절반은 몰랐는데 물이 흥분해. 가족 지원 시설물과 하루 7만 원씩에 빌린 화장실, 샤워실용 컨테이너 임대료가 밀려 있습니다. 상수도, 통신료 등 공공요금도 체납 상태입니다. 보름에 한 번씩 화장실 분뇨 처리도 외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없어 정산하지 못한 돈이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7,200만 원에 이릅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가족분들도 저희들한테 요구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군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을 보고 있지만은 또 마음대로 또 해줄 수 없는 상황이고. 진도군은 세월호 가족 지원과 수습에 쓸 특별 교부세 5억 원을 지난해 말부터 정부에 수차례 요구한 상태. 정부는 관련 예산을 미리 세워두지 않은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정작 예산은 주지 않고 있습니다. 마음을 내다보지 못하는 게 한 부분은 있긴 한데요. 방법을 찾아서 지금 협의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거의 마무리되어 있는 단계입니다. 국민안전처는 늦어도 다음 달까지 진도군에 5억 원의 특별 교부세를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최근 대법원이 전남과 경남을 구분하는 해상도 경계가 있다고 최종 판결한 가운데 이에 반발하는 경남 지역 어민들이 대규모 해상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경상남도에 따르면 경남 지역 어민들로 구성된 경남 영근의 조업구역 대책위원회는 오는 22일 어선 600여 척을 동원해 여수 광양항 인근 해역을 봉쇄하는 대규모 해상 집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들의 예상 봉쇄 해역이 대형 유조선과 화학물질 운반선이 오가는 교통안전 특정 해역이 될 것으로 전해져 집회가 현실화될 경우 이를 막는 해경과의 충돌 가능성도 예상됩니다. 한국지방자치학회와 전국시장군수 구청장협의회 공동주최로
지난 15일 기초지방선거 정당 공천제란 주제의 지방분권 포럼이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충훈 회장은 우리 사회의 화두가 정치개혁이지만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개혁을 기득권 정치 세력에만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그 출발점은 기초선거 정당 공천제 개혁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이승종 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지방자치의 정당 배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책임정치 발전과 지방의회 위상 강화, 복지정책 강화 등을 위해 정당 공천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순천시가 지역 내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 육성에 나섭니다. 순천시 마을 사회적 기업 협의회는 최근 청소년 그린스쿨 사회적 기업 육성 아카데미 과정을 개설하고 오는 10월 말까지 모두 11차례에 걸쳐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또 지금 영남 해안지방에 강풍주의보 내려서